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맡은 사회복지학과의 조미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강 신청할 때 어떠셨습니까? 많은 기대와 또 호기심을 갖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과목 자체가 재미없게 생겼고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를 어쩌나 라는 고민과 더불어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에, 어찌하든 여러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저와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이 수업을 함께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의 집중해서 저와 즐겁게 수업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어떨까? 생김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떻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 또 내용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우리 사회복지학 주요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이런 얼굴 모형으로 생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양을 또 외모를 또 내비치는 어떠한 속성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하면은 때로는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뭡니까? 기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 도대체 기술이 뭔가? 이과적인 어떠한 조작 기술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기계를 다뤄야 하는 기술인가? 그런데 많이 쓰이는 기술이 왜 굳이 사회복지학의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라고 명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쉽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을 끌어와 가지고 재미있게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다양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강의되는 내용은 첫 시간이니만큼 인트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인트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 인트로 부분에서 항상 사회복지 국시 시험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납니다. 꼭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관점이 다른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늘 질문하는 시험이 꼭 나오니까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그 어느 과목보다도 정성스럽게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하고 강의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지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갑자기 마음이 콩닥콩닥 한다 그래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꼭 맞춰야 된다.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가지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그냥 흥미롭게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질문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회복지학과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사회복지학을 지원한 여러 신입생들을 면접도 보고 또 다양한 그 시험도 평가를 하는데 사회복지를 지원할 때의 그 마음은 내가 여기에 꼭 붙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답을 달달달달 외워옵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소신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소명이 정확히 드러나는 그 답변을 하는 반면에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달달 외워온 학생인 경우에는 굉장히 겉도는 그러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잘 배우기 위해서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반성적인 어떤 그 사고, 반성적인 고찰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가? 주로 이 과목이 2학년에 그 강의되고 있는 과목인데, 나는 뭐 사회복지사 되려면은 아직 뭐 멀었고, 또 사회복지를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또 혹여 여기에 복수 전공을 듣는 학생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뭐 필요하니까 자격증 하나 따놓으려고 하는 건데 잘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제 이 강의를 듣는 요 시간만큼은 나는 왜가 중요합니다.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지를 잠깐만이라도 가슴속으로 진실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그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여지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때로는 그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 내지는 이웃, 아니면은 남 모르는 사람, 누군가에게도 그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 도움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좀 떠올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또 그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꼭 영향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기억도 안 난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간단한 도움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알려줬다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허둥지둥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랐을 때 누군가가 친절하게 찾는 장소까지 함께 가줬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히스토리 내지는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었는지, 또 그때 든 생각은 어떻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나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듣기 위한 예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학생, 뭐 복수 전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응용된 예비 실천가로서의 스킬 앤 테크닉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자로만, 머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내부에서 응용된 어떠한 가치와 기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새로운 장면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 자체가 전하고 너무나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예, 그러한 그 어떠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현대 사회라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복잡 다단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 자체가 너무나 급격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 인간으로서 느끼는 다양한 그 심리, 사회적인 또 정서적인 또 위기 문제들이 늘상 함께 그 다가오게 되겠죠. 이러한 그 현대 사회의 문제는 그 여러분들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산업화하고 도시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그 1차, 2차, 3차,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 어떤 로봇의 등장이라든지 어떤 3D 프린터기, 또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또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 상황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도시로 복잡한 곳으로 핫플레이스로 계속해서 옮겨지죠. 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고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곳에서 굉장히 그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대 사회의 이러한 그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사회복지 실천 영역 또 활동 범위 요것도 이러한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도시화의 속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활동 범위라든가 영역 또 바뀌니까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들도 다양하게 바뀌어야 되고 다양한 실천 기술 기법이 나와야 되겠죠. 예, 요렇게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그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그 어떻게 쓰여질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이유 자체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중요한 이유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 과목이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네. 먼저 이러한 그 다양한 산업화와 도시화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현대사회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어떠한 욕구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뭡니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 전문직이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 성찰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그 전달되어서 문제 해결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죠.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회복지 그 전문직의 그 intervention, 개입을 필요로 하는 모든 현장, 또 그 모든 현장에 직면해 있는 누구요?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기법, 기술, 스킬 앤 테크닉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이 강의에 듣고 있는 그 학생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다양한 그 사회복지 관련 과목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수 과목으로서 1학년 때 아마도 사회복지 개론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제 과목이기도 한데 인간의 행동과 요 사회환경은 아마도 1학기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도 요거 1학기 때 배웠을 겁니다. 이러한 그 선수 과목에 대해서 개념, 또 역사, 또 과정, 또 거기에 다양한 전문적인 내용, 지식 요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가치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과목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는 실천 그 과정이 그 스텝별로 다양하게 그 개입 스텝이 있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지식 아마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실천의 그 전문성에 대한 그 이해 여기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전문성에 대한 그 지식을 뒷받침하는 어떤 실천 모델 또 개입 기술 예, 요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 모델이라는 것은 실천 이론을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현장에 적용 가능하게 그 어떤 모형화 시킨 그러한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과목을 듣는 수강생들은 적어도 사회복지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요것을 좀 선수 과목으로 하고 들어오면 참 좋겠다. 네, 과거에는 이 과목을 제대로 정확하게 선수 과목으로 듣지 않으면은 이 실천 기술론을 못 듣게끔 했었어요. 딱 규정으로 사회복지학과 규정으로 막아놨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사회복지 뭐 필수 선택 과목도 다 그 벽이 허물어졌죠. 그리고 또 전공, 부전공 이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듀얼 디그리, 트리플 디그리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트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그 권리 내지는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듣지 않으면은 요 과목은 못 옵니다. 이렇게 규정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회복지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라 함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급 시험에 나오는 그 10과목 요것을 사회복지 필수 requirement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그 필수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기 때문에 요 과목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뭐 2급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자체를 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국시 과목도 시험을 치를 수가 없겠죠.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요 과목은 꼭 들어야 되겠구나. 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요 과목을 꼭 요 세 과목 정도를 선수 과목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 과목 듣는 학생 중에 나는 안 했는데 나는 지금 그 편입을 했는데 내지는 나는 지금 복수 전공 시작인데 이거부터 2학기여서 이거부터 듣는데 이런 학생 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 선수 과목으로 하면 좋지만 안 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되도록이면은 그 좀 이 도입 단계를 쉽고 간략하게 그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조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주로 이제 그 면담 기법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 또 개입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스텝을 이론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그 심화된 실천 기술을 배우는 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천론은 되도록이면은 좀 들었으면 합니다만 요것도 혹여 듣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제가 요 부분까지도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뭐 그 돕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는 나는 남을 돕는 거를 참 좋아해. 그리고 다른 사람 돕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 그 달란트가 있어. 그리고 내 취미는 다른 사람 돕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적인 개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로서 전문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하에서 다양한 모델의 근거하에 그 클라이언트를 돕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 가운데 정신역동 모델, 또 심리사회 모델, 또 인지 모델, 또 행동주의 모델, 위기개입 모델, 또 과제중심 모델, 또 요새 최근에 굉장히 그 유용한 그 해결중심 모델이라든가 뭐 동기강화 모델, 이러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을 소개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그 개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 그 개입 모델을 배우시면서 나는 이 모델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그 모델의 그 전문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큰 영역으로 가면은 뭐 개인 집단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사회를 어프로치하는 그러한 방법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실천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도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과목이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요새 그 활용하시죠? 유튜브나 영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개입해 볼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배워야 될 학습 목표는 이런 겁니다. 개인, 집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개입 변화를 촉진시키는 심층 어떤 기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러한 기법을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적용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그 지식, 기술을 익히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그 모델이 있죠. 그러한 모델의 기본적인 전제, 가정, 주요 개입 기법, 요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식으로서 일단은 아셔야 되고 또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돕는 다양한 방법을 아셔야 되겠고요. 또 집단,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는 집단 실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 실천 기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을 그냥 도움을 받는 단순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또 비심판적으로 또 따뜻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언어로 말하는 기술, 요것을 배우는 과목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부에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얼굴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